전파에 따른 문화 변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 문화 변용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인데 문화 변용도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문화 변용이 무슨 뜻이냐?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문화가 변한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얘기했지. A 지역의 문화랑 B 지역의 문화가 가까이 있어. 얘네들끼리 아까 뭐 한다 그랬어? 문화끼리 친구 사이처럼 접촉도 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서로 A 문화는 B 지역으로 B 문화는 A 지역으로 전파도 되잖아. 자,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둘 중에 한쪽에만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B 전부 양쪽에 다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A하고 B 문화가 만나는 과정에서 둘 중에 한쪽 혹은 양쪽에 뭐가 나타난다? 원래하고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문화 변용이라고 한다라는 뜻이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100%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 변용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결국 문화 변용이라는 건 문화가 변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종류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 변용의 유형은 문화 공존이야. 공존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얘들아? 공존한다는 건 공이 함께,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두 문화가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문화가 서로 전파가 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된다? 함께 존재한다. 선생님이 쉽게 그림을 그려서 알려줄게. 자, 동그라미 문화가 있어. 동그라미 문화를 가진 지역이 있어. 그 다음에 세모 문화를 가진 지역이 있어. 얘네 둘이 어떻게 한 거야? 서로 접촉도 하고 서로 전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문화 지역에서도 세모 문화 지역에서도 두 가지 문화가 같이 나타나는 거야. 동그라미도 나타나고 세모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 문화 공존이라 그래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 텐데, 자, 우리나라에 이제 친구들 한 반에 이제 30명의 친구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너희들의 종교를 조사할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든 친구들이 있겠지. 성당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불교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교실 안에서도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종교는 하나도 없는데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불교 문화도 존재하고요. 절이 있으니까. 크리스트교 문화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교 문화도 존재해요. 앞단원에서도 말했었지만 어른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유교라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평화스럽게 같이 존재하고 있어. 이런 현상을 문화 변용 중에서도 같이 존재하는구나. 문화 공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화 변용의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 문화 동화라는 현상이에요. 동화된다라는 거는 서로 다르던 것이 같게 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 동화는 무슨 뜻이냐? A 문화와 B 문화가 접촉을 했어. 서로 전파가 된 거야. 근데 한쪽 문화가 기가 셌나 봐. 그래서 걔가 이겨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는데 한 개의 문화는 남고 나머지 한 개는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문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선생님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원래 책을 쓰거나 신문을 편집을 할 때 어떤 쓰기 방식이 있었냐면은 가로 쓰기 방식도 있었지만 옛날에는요, 여러분 세로 쓰기 방식이 있었어요. 세로 쓰기. 그래서 책을 넘겨보면 선생님이 지금 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글자에 익숙해져 있잖아. 모든 책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판서도 그렇게 하고. 근데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른들이 보던 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책이 이렇게 있으면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글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되게 읽기 불편할 것 같지? 근데 그 당시에는 불편하지 않아. 왜?
모든 책들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거야. 이걸 세로쓰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로쓰기가 있었고 세로쓰기가 있었고 한동안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이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로쓰기는 사라졌어. 지금은 뭐만 남았다? 가로쓰기만 남았다. 한 개는 남고 한 개는 사라졌죠. 이게 문화 동화예요. 자, 그 다음에 필리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어. 원래 필리핀은 필리핀만의 독특한 전통 신앙, 전통 종교 같은 게 존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필리핀에 누가 침입을 해오기 시작하느냐? 서양의 강대국들이 침입을 해오기 시작한 거야. 가슴 아픈 역사는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원래는 남부 유럽의 에스파냐라는 나라가 필리핀을 오랫동안 지배하다가 에스파냐랑 미국이 서로 필리핀을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해.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미국이 이겨버려. 그러면서 또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거야. 근데 필리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냐면은 크리스트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필리핀이 그 강대국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을 때는 처음에는 전통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크리스트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뭐가 사라지게 됐냐면 필리핀 고유의 전통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거의 전 국민 대부분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다. 한 개는 남고 한 개는 사라졌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문화 동화라고 하는 거야. 다시 도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동그라미 문화가 있었고 세모 문화가 있었어.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중에 기센 문화만 살아남게 된 거야. 그래서 자, 세모가 이겼다고 치자. 그러면 동그라미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지역에는 세모 문화만 남게 된다. 이게 문화 동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 변용의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문화 융합인데 요새 뭐 융합과학, 융합사회, 융합형 인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식을 합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융합이라는 건 섞이는데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통 융합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한 지역의 문화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문화가 만났어.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문화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된다. 탄생한다. 이것을 문화 융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게 미국의 고유한 음악, 재즈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국의 재즈 문화라는 게 사실 그러면 미국에서 완전히 100% 탄생한 거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재즈라는 음악이 들어봤어요? 두비두바빠빠두두두두 하는 거. 뭐야 이게? 죄송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재즈 문화인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유럽의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 가지고 개척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나라거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원래 유럽의 음악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거야. 여기에 미국이 점점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거지. 흑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전통 음악으로 승화를 시켜서 노래를 하고 음악을 듣고 그랬단 말이야. 그 흑인 노예들이 가지고 들어온 전통적인 흑인들의 음악. 이것이 합쳐지면서 미국에서 탄생한 게 바로 재즈라는 음악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유럽 음악과 흑인 음악이었는데 이 두 개의 색채가 좀 변하면서 재즈라는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먹는 얘기인데요. 바로 일본의 카레라이스예요. 일본 가면 침 한번 삼키고 일본 가면 유명한 그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 카레도 굉장히 유명해. 근데 카레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커리라고 하잖아요. 이 커리라고 하는 음식은 일본의 음식이 아니라 어디의 음식이야? 인도의 고유 음식이야. 근데 이 인도의 커리가 일본으로 전파가 돼가지고요. 향신료는 좀 덜어내고 동양인들이 먹을 만하게 자극적인 그 맛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만 먹는 찰진 밥과 합쳐지면서 일본만의 독특한 카레로 바뀌게 된 거지. 그게 바로 일본의 카레라이스. 그래서
사실 커리라는 음식이 인도의 전통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식 커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식 카레라이스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세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다? 문화 융합에 해당이 된다. 도형으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동그라미 문화와 세모 문화가 만났는데 얘네들의 장점이 합쳐지면서 업그레이드돼서 네모라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다. 이걸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고 전파를 하면서 문화가 변하는 문화 변용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문화 변용에는 문화 공존이 있고 문화 동화가 있고 문화 융합이 있다. 요게 첫 번째 주제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세계화와 문화 변용이라는 주제 나오거든요. 계속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